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7일 밤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오후 9시 50분쯤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라고 하면서 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재수 씨 사건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뇌물을 얼마나 수수했느냐 하는 개인 비위 혐의보다도 사실은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누가 중단시켰느냐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윗선, 네, 조국의 윗선이라고 하면은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느냐, 사실 이 부분을 밝히는데 사실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재수 씨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유재수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8월에 금융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정책국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약 2달 뒤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이 유재수 씨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을 진행하죠. 네, 특정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골프채나 그림 선물을 받고 수년간 자녀 유학비를 지원받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재수 씨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 조사를 벌이기도 하고 또 유재수 씨를 2~3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재수 씨는 금품 수수 등에 대해서 시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감찰이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징계는커녕 2017년 11월경에 유재수 씨는 장기간 휴가를 내버리고 잠적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금융위원회 측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죠. 그래서 명예퇴직금까지 챙겨가면서 퇴직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을 하죠. 2018년 4월에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 자리를 거쳐서 부산시의 부시장으로 영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사람이 징계를 받기는커녕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당연히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어떤 뒷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이런 영전 인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압력, 이런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유재수 씨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폭로했던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입니다. 요즘에는 김태우 TV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이 본 이 유재수 씨 사건을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재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유재수 씨 프로필을 보면은 행시 출신입니다. 처음 재정경제부에서부터 일을 시작했고 나중에 금융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금융 전문가로서 계속 일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4년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할 당시 굉장히 눈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보이면서 잘 대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부산 지역 출신 친노 인사들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재수 씨가 전혀 연고도 없는 부산 지역의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발탁된 배경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 까지 지냈던 이 이호철 씨의 이런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유재수 씨에 대한 2017년 청와대의 감찰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017년 하반기에 특감 반원 중에 A라는 사람이 이런 첩보를 받았는데 이거를 수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인 즉슨 유재수라고 하는 고위공직자가 있는데 출장 갈 때마다 직원들이 차를 대기시켰다가 공항에 모셔다 주고 또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보인다. 감찰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감반원 4명이 모여서 당시 이 첩보 보고서의 양을 살펴봤는데 양은 적었지만 굉장히 혐의가 구체적이고 확실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보고해서 감찰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이 특감반원의 A씨라는 사람이 감찰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하자 곧 감찰을 해라 라는 이러한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A씨는 아주 한 달 넘게 열심히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유재수 씨 동의하에 휴대폰까지 받아서 포렌식 조사를 하고 또 2번, 3번 소환 조사를 해서 굉장히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 감찰 결과 어떤 내용들이 드러났냐 하면 특정 업체에다가 특혜를 준다거나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 골프채, 그림과 같은 이런 선물을 받고 또 수년간 자녀 유학 비용을 지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피스텔도 제공받고 미국에서는 벤츠 2대를 이런 굴린 이런 정황 등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여러 비리 의혹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17년 11월경 유재수 씨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하던 것을 끝으로 갑자기 감찰이 중단되었다라는 거죠. 이인걸 특감 반장이 특감 반원들 약 10여 명을 모아놓고서 윗선 지시로 이 감찰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당시 특감 반원들은 모두 분노했다라고 합니다. 또 검찰 출신이 이인걸 씨도 유재수 씨를 개 XX라고 욕을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당부했냐면 보안을 조심해라. 밖에서 유재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유재수의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아니라 백원우 민정수석관을 시켜서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재수 씨에 대해서는 이인걸이나 박형철 모두 강경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검찰 출신이죠. 자, 이 사람은 유재수 씨는 수사 의뢰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박형철을 시켜서 금융위원회에 이 유재수 비위를 통보하기가 매우 껄끄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감찰로부터 좀 한 발짝 떨어져 있던 백원우를 시켜서 통보를 하게 되고 결국 유야무야 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김태우 전 수사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유재수 씨가 병가를 내고 몇 달을 쉬다가 슬그머니 명예퇴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도 수사 의뢰도 받지 않고 연금, 퇴직금 다 챙겨가면서 이렇게 퇴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강원도 사람인 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시의 부시장이 된 것을 보고 특감 반원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 감찰을 직접 진행했었던 이 특감 반원 A씨는 매우 힘들어했다라고 합니다. 자, 감찰 중단 직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 A씨를 비난하는 투서들이 청와대에 막 날아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이나 다른 검찰 출신 이 특감 반원도 투서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감찰이 중단된 직후에 경찰이 특감 반원들 동향을 캐서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는 윤교근 검찰 총경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A씨와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한 지 11개월 만인 지난해 6월에 검찰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검찰 출신 4명 중에 이 A씨와 김태우씨가 가장 실적이 좋았는데 1년 만에 청와대를 나가게 된 것이죠. 보통은 2, 3년씩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유죄수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폭로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뿐 아니라 직접 당시 감찰을 했었던 이 A씨, 그리고 이인걸 특감반장,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까지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죄수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배경에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찰 중단시킨 윗선은 누가 될까요? 잠깐 이 표를 볼까요? 이런 라인입니다. 지금 보고 라인이 청와대에서 당연히 저 물음표는 문재인이겠죠. 그 다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특감반원, 이렇게 이어지는 보고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선이라고 한다면 조국 민정수석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은 조국보다 더 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재수 감찰 지휘 책임자는 민정수석 조국이었다. 조국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자신의 승인 아래 진행된 감찰을 누군가 뒤집으려 한다면 저항했을 게 분명하다. 결국 조국보다 힘센 사람이나 세력만이 감찰을 중단토록 요구해 관철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재수 씨는 부산 지역 출신 친노 인사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평소 제인이 형이라고 불러왔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적어도 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조국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국 넘어 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그 윗선 과연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질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